자, 오늘 저희가 알아볼 주제는 어떤 건가요? 네, 오늘 주제는 도심 인구입니다. 네. 도심 인구. 즉 사실은 인구 감소에 대해서 많이 얘기할 건데요. 원래 인구 감소가 되면 어떻게 부동 시장이 오는지 사실 단순하진 않아요. 삼성같이는 부동산 가치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얘기는 다음에 하고 오늘은 단순하게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나잖아요. 거기서 네. 약간의 시각을 그 기사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는 게 이게 중점이니까 그냥 달리 봐야 된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도심 인구가 얘기하되 이제 오늘 기사를 제목은 좀 이런 걸 골라봤어요. 첫 번째는 보시면 얼마 전에 기사가 이런 게 있었어요. 서울시 인구 1년 새 5만 줄어 좀 더 네. 보시겠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인구의 92%가 도심에 거주한다는 지역 상당히 높죠. 도심 92%면. 그렇죠. 네. 그다음에 수도권 인구가 2030년 그러니까 향후 15년 뒤부터는 감소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네.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저 기사가 뭐 틀렸다 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어떻게 보냐가 중요한데 네. 이게 숨어 있는 내용이나 다른 내용을 볼 줄 알아야 이제 이게 저희가 재테크 시장에서 다르니까 그래서 그렇죠. 좀 보셨으면 하고요. 이제 보시면 하나씩 볼게요. 우선은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서울시에서 어떤지 저게 다 통계 갖고 나온 사이트거든요. 네. 저런 기사가 모두가 다 서울시를 보면 서울시 통계라고 들어가 보시면 이런 사이트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는 시청 여러분들 한 번 정도는 들어가 보세요. 보시면 재밌는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시냐가 중요한데 그냥 보실 필요가 있어요. 꼭 한번 보시고 추천하고 싶고요. 서울시 만드는. 네. 자, 우선 기사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기사입니다. 서울시 인구 1년 새 5만 줄어. 이게 진짜 뭐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지 좀 보시겠는데요. 상주 인구에 관한 거고요. 그래서 5만 줄어인데 사실은 아까 금방 전 페이지 보여준 그 홈페이지 가보면 네. 서울시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근데 통계에서 좀 길게 제가 1년에 5만 줄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네, 네. 길게 사실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뽑아봤어요. 좀 확대해서 보면 이게 이제 2003년이고 지금 2013년인데 쭉 가면서 보잖아요. 1000만 한 2, 30만 대에서 왔다 갔다 해요. 증가하다가 다시 또 내려가다가 다시 내려가다 이런 식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5만 내에 왔다 갔다는 큰 의미 없어요. 사실 서울시 인구는 1992년 정도, 92년에서 95년 사이에 한 1100만을 정점으로 찍은 후에 네. 내려가서 한 1050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뭐 5만이 줄었다, 뭐 10만이 이거는 큰 데이터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에 뭐 이렇게 연연할 크게 필요는 없겠군요. 저 기사 딱 보면 뭔가 줄어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곧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특히나 이 데이터는 뭐냐면 상주 인구에 관한 거예요. 상주. 근데 이게 인구에 대한 여러 단어가 있어요. 저희 이 데이터를 부동산 연구할 때 뭐 상주 인구, 배후 인구, 유동 인구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부동산에서 정말 가치를 가지고 풀 때 어떤 거에 집중했는지 오늘 보여드릴 거예요. 네. 자, 보시면 보세요. 자, 인구 데이터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상주 인구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네. 얼마나 산다. 네, 네. 평균적으로 그 넓이 얼마나 산다 해서 상주 인구가 중요한 이유는 부동산 팔 때 이 단어 제일 많이 사용하죠. 배후 인구란 단어. 상주 인구가 많아야 그다음에 이제 어느 지역대로 배후 인구가 많다는 말이 나오니까. 네. 그래서 근데 사실은 상권이나 모든 걸 볼 때 이 배후 인구라는 단어가 많이 이제 힘이 약해졌어요. 왜냐면 물건을 사는 방식이나 모든 게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명동을 하나 예를 들면 네. 명동에는 저녁에 아무도 안 살아요. 단 상가만 있는 건물이라 사실은 낮에 사람이 많죠. 그렇죠. 낮에. 짧은 시간에 아주 그냥 유동 인구가 네. 우리가 속칭 말하는 저 유동 인구가 대단히 많은 지역이죠. 명동은. 근데 그 유동 인구라는 걸 다른 말로 하면 거기에 많은 이제 활동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네. 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 데이터 중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주간 활동 인구라는 단어. 즉 어느 지역에서 주간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밀도 있게 활동을 하냐는 이 단어인데요. 사실은 중요한 이슈는 쟤예요. 주간 활동 인구. 왜냐하면 이 도심이 저희 서울 도심도 대단히 늙었잖아요. 저기 낙후됐잖아요. 제가 늙었다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이게 이제 도시를 해서 노후됐죠. 노후됐는데 이 어떻게 보면 이제 도시가 살아있는 것처럼 해서 제가 그렇게 표현한 건데 이 노후된 이 도시가 저희가 도심 재생하면서 요즘에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지는 줄 알았는지 했던 이주 난민 뭐 이주하고 나가죠. 그래서 많은 부분이 이제 밀려 나가죠. 네. 그래서 도시가 깨끗해진다는 소리는 뭐냐면 밀도를 낮춘다 해서 사는 사람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어떤 네. 형편이 안 되면. 근데 그랬을 때 도심의 인구가 줄었다고 보기에는 상주 인구는 분명히 줄죠. 근데 꼭 그것만으로 경제 활동이 나아지는 건 아니에요. 이 말을 왜 하냐면 경제 지수 표현할 때는 상주 인구를 보는 것보다 얘란 말, 주간 활동 인구 때문에 명동이 늘잖아요. 그래서 주간 활동 인구를 포함시켜 줘야 여기가 인구가 줄었다 표현하는 게 맞는 거예요. 네. 단순히 잔운 인구 가지고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래야지 명동이 이런 데 시장이 분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가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주간 활동 인구가 왜 중요하냐면 전 세계 런던이니 파리니 뭐 일본 도쿄니 모든 그 대도심 나라들의 특징이 선진국의 인구는 줄었거든요. 네. 근데 주간 활동 인구를 포함한 인구는 줄질 않았어요. 왜? 그 안에 이제 뭐가 있겠죠. 우리가 보통 서울로 많이 출퇴근한 이유가 뭐 직업 때문도 있고 그렇죠. 경우도 있는데 보시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1995년
가장 인구가 정점을 쳤을 때요. 서울시 1,100만 정도. 그때 주간 활동 인구가 887만밖에 안 돼요. 근데 2010년 서울시 데이터 보면 2010년에 분명히 인구는 약간 줄었는데 네. 주간 활동 인구는 1,000만 명을 넘어서는 게 줄질 않아요. 주간 활동 인구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출퇴근 문제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서 오죠. 네. 더 중요한 건 보시면 이 안에 왜 오냐면 직업이 어디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직업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밀려는 났지만 일할 곳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유동인구란 말이 뭐냐면 저희가 어떤 장사나 여러 가지 하실 때 사실은 명동에서 뭐 거리대로 장사하는 분들이 집이 꼭 거기는 아니에요. 출퇴근하는 분들이. 네. 그렇죠. 직업이 거기 있었고 또 사람이 모이니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념에서 거기 있고 더 나아가면 그래서 이제 외곽에 출퇴근이 되게 많은 이유가 이거죠. 네. 밀려는 갔는데 돈을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데이터의 중요한 인구는 이 인구 데이터가 중요해요. 이거를 항상 빼먹고 상주 인구만 항상 얘기하세요. 그러면 시장 분석이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이걸 항상 중요시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부동산 가치부의 중요한 인구 데이터는 유동인구와 주간 활동인구예요. 네. 뭐 단순 상주인구로 시장을 풀 수는 없어요. 이제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자 이런 아까 기사가 또 있었죠. 우리나라 인구의 92%가 도시지역 거주예요. 상당히 무서운 데이터죠. 도시지역에 산다는 거.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항상 시멘트 바닥만 밟고 사는 얘기인데요. 이 얘기가 이제 재밌는 얘기는 뭐냐면 자 인구 감소가 앞으로 저희가 갖고 갈 어떤 이제 대세의 흐름 중에 하나죠. 그다음에 이제 고령화, 네. 그다음에 이제 양극화 현상, 그다음에 이제 지식 산업이라는 걸 왜 넣냐면 요즘에 창조 경제 하는데 창조 경제의 키포인트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어떤 융합인데 그래서 융합이라는 단어가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이 융합에 어떤 산업이든 그게 필요한 공간이 있습니다. 제조업을 하든 뭐 하든 공간이 필요한데 이 지식 산업 특징이 뭐냐면 그 필요한 도심 공간이 도심에 위치한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이유가 앞으로 더 이 비율, 즉 도심 집중 심화가 완화가 아니고 심화될 이유들이죠. 우리가 갖고 가는 흐름이. 그래서 도심 거주는 앞으로 되게 더 높아지겠죠. 네. 그 말은 뭐냐면 아까 말대로 이제 도심 유동 인구 그 중활동이 더 많아질 거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연결해서 푸는 거거든요. 네네. 아까 상주 인구 풀지 말고 도심 주간 활동 인구가 있을 때는 이 말은 이걸 대세 같이 풀어보면 주간 활동이 더 많아질 거예요. 네. 많아질 거고. 그다음에 이제 좀 더 나가서 보면 이제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아까 말대로 수도권 인구 2030년 약 15년도 감소한다. 약간 먼 미래 같기도 하고 가까운 미래 같기도 해요. 근데 보시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같은 데이터지만 좀 다른 얘기를 할게요. 서울시 통계에 보면 2030년까지 수도권 가구 수는 약 300만 증가해요. 현재 수도권이 한 700만, 서울이 한 400만. 그다음에 경기도도 사실 거의 한 350만에서 이미 700만을 넘어섰는데 자, 지금 2030년 예상하는 게 약 1,000만 가까이 예상해요. 그러면 300만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수도권 인구는 감소할 거라 예상했는데 그때까지 너무나 많은 가구 수가 증가하는 거죠. 근데 이 300만이 얼마나 큰 수치냐면 올 한 해 부산광역시 가구 수가 140만밖에 안 돼요. 자, 그렇군요. 부산시 2개 정도의 가구 수가 네. 증가한다는 되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인구는 늘 것 같지 않지만 가구 수가 는다. 가구 수 는다는 건 가구에 가장 필요한 공간은 독립된 공간이에요. 네. 한 집에서 가구 수가 섞어 살기 힘들어요. 네. 이게 좀 무서운 자세히 분 데이터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더 문제는 이 중에 한 60%가 2인 가구 이하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저희가 이제 부동산 시장을 풀 때 뭐 이렇게 아파트 시장도 좋고 요즘에 분위기 좋았는데 사실은 먼 미래를 볼 때 중요한 데이터 중에 하나가 이 가구 세대당 가구 수 이제 사람 구성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봤을 때 보시면 올해 지금 서울시의 그 20세 세대당 인구는 2.43명이에요. 이미 2.5명도 안 되고 뭐 3명 아예 되지도 않아요. 이미 저희는 평균 2.43명밖에 되지 않아요. 이 데이터가 여러분이 지금 사시는 대형 아파트라든가 뭐 30평 아파트 있을 때 그 주택 외에 그러니까 사실 강남이라는 지역 아니면 더 크게 봤을 때 지구에서 얼마 전에 뉴욕에서 기사가 아파트가 700몇 억짜리가 기사 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미쳤다 말도 했어요. 사실 네. 되게 심한 700몇 억짜리 아파트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주택 외 기능, 즉 주거 외 기능에 뭔가 욕구가 있는 거죠. 거기는 사실 저희 나라 강남이 그래요. 주거 단순 잠자는 거 말고 네. 주거 외적 기능에 뭐가 욕구가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이게 가는 건데 지금 그런 외적 말고 단순 주거 기능을 한 데서 네. 그러니까 그런 단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 빼놓고 외곽 지역을 말하겠죠. 이런 지역에서 저 데이터처럼 중요한 데이터는 없어요. 즉 가구당 구성원이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30평 아파트 상당히 넓거든요. 네, 고민을 그렇죠. 심하게 하셔야 하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네네. 인구를 볼 때 무작정 인구 줄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줄었고 안에 구성은 어떻고 가구 수는 어떻게 분화되고 이런 거를 나눠서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사실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였냐면 그래서 부동산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데이터 적용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부동산에서 어떤 기사가 나든 뭔 얘기를 하든 간에 중요한 건 그 데이터가 반드시 부동산의 특성을 고려한
그걸 고려한 얘기를 해야지. 고려하고 평균 나누기 제일 싫어하는 단어 우리가 생각 이거죠. 평균. 저희는 주식 아니에요. 저희는 단타 투자하는 것도 아니에요. 부동산 철저히 장기 투자고 장기 미래 이슈에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이슈는 국가도 바꿀 수가 없어요. 고령화, 양극화, 저희가 인구 감소 이런 것들은 국가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하물며 개인이 거기에 저항해서 바꾸는 말이 안 돼. 그리고 평균, 왜 평균이 없냐면 부동산은 모든 부동산이 다 각기 다른 스토리를 지니고 있어요. 위치가 다르고 같은 상권 내에서도 어디에 있냐의 위치에 따라서 다 달라요. 즉 너무나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게 부동산 특성이기 때문에 평균으로 보지 마시고 항상 부동산 특성을 고려한 데이터 분석을 하시고 기사를 바라보세요. 그래야 올바른 재테크 지식을 쌓는 거예요. 네. 예, 오늘은 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뭐 단순 상주 인구보다는 주간 활동 인구 데이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